국제 무대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앞에 열려 있다. 안녕하세요. 외교부 기후변화 대사 김효은입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했고요. 기후변화 대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기구인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에서 사무차장으로 3년 2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1992년도에 외교부에 입부했고요. 그동안 주 UN 대표부, 주 OECD 대표부, 또 루마니아 대사관, 세네갈 대사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번 글라스고 캅26의 제일 큰 성과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말 사람들과 또 동식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지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2100년 금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경고인데, 이 1.5도 이상으로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2050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2030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1.5도 목표 달성,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합의했기 때문에 결국 그 1.5도 달성을 위해서 2050년까지 또 2030년까지 국가들이 더 각자 맞는 그 노력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캅26의 스타가 누구였을까요? 영화배우 그 디카프리오도 왔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스웨덴 출신의 젊은 어린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양도 왔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스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타결될 때에 그 타결을 성사시킨 주역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또 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 참석해서 특히 그 청년들이 어떻게 이 기후변화 대응의 주역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은 연설도 했었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 회의장에 인원수를 제한했는데, 그 회의장에 입장하는 티켓을 얻으려고 각 대표단들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UN 기후변화 총회 캅 회의를 개최한다는 건 단순히 큰 국제회의를 한번 주최하는 주최국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캅 주최국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정말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기회가 캅 그 회의 개최라고 생각합니다. 캅을 지금까지 개최한 국가들은 다 그 회의 개최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큰 변화를 이룩했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행동이 강화되는데 큰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028년도에 캅33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만큼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다, 이렇게 결의를 다져야 캅33를 제대로 정말 개최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4G의 성과는 크게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가와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국내적으로는 이 탄소 중립, 녹색 미래, 기후변화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뭐 기업가 또 그 은행 뭐 또 그 투자회사 이런 데 계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까지 굉장히 그 녹색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 P4G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이 서울 선언문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지지한 그런 국제회의의 합의문입니다. 사실 요즘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많은 분야에서 대립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거의 유일하게 서로 이거는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야 되는 사안이야 라고 이렇게 같이 지지 의사를 표명해 준 거의 뭐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4G 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문 채택을 통해서 그 기후변화 행동 또 녹색 미래를 위한 행동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지가 COP26 영국 글라스고 회의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후변화 업무를 처음 시작한 건 2007년도이고요. 환경 분야에서 외교 활동은 그동안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이미 뭐 1992년도 리우 세계 환경 정상회의 때부터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력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의 권유로 또 기후변화 업무에 몸담게 됐어요.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기후변화 환경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제가 스스로 정의하기에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의 국제 협력의 질서는 무엇인가? 협상을 통해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곧 외교관인데요. 그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기술을 공부해서 기술자가 되어서 기여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학을 공부해서 기후변화의 경제학 이쪽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도 있는데 외교관이 돼서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정말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규범, 국제적인 질서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2050년 탄소 중립 선언도 했고요.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굉장히 그 야심찬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2030년 40%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이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선언한 목표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국내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 기후변화 총회에서 그 청년 세대들이 주도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청년 대표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내일의 주인공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지구상에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후행동의 주역이고 오늘의 기후 논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젊은 우리 세대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은 SNS를 통해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기후변화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행동에서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에너지를 아껴 쓴다든지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또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친환경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또 친환경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래서 이 기업들도 더 친환경이 되도록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제조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또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앞으로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규범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새로운 기술을 더 개발하고, 또 그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에게도 미래가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 탄소 중립 또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한국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 참여해서 꼭 이룩해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외교부에서 외교관으로서 국제 기후변화 논의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하면 한국의 상황이 또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그 논의 내용에 잘 반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그 외교 협상이나 다 각 국가의 상황을 반영해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외교관으로서는 한국의 상황이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국제기구에서 일하게 되면 보다 그 글로벌한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특히 많은 국제기구들은 최근에 최빈 개도국,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생존이 당장 위협받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이런 국가들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기후변화 문제를 바라본다면 이런 최빈 개도국과 또 소규모 도서국들의 입장을 아마 더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50)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룩해야만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2050 탄소 중립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이룩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가, 또 정부, 또 학생 여러분, 또 시민사회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생활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주시고요. 또 탄소 중립에 관심 없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가 다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